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성장주의 기환, 주도주의 기환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재부흥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제 밑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 오늘 뭐 하이닉스까지 좀 올라졌는데요. 오늘은 뭐니 해도 뭐 배터리 전기차의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LG화학, 삼성 SI,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리고 이제 많은 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센 흐름.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한 몇 개월 상간의 조정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근데 오늘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게 성장주 섹터 안에서 지금 계속 이제 순환매가 돌리면서 시장 어떤 수급 자체가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좀 출현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들이 다시 기한하고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도 좋았어요. 외국인 수급도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움직이면서 친환경 쪽,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도 같이 뭐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면서, 지금 뭐 성장 섹터가 이제 재부흥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실전적인 어떤 전략상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제가 또 찬찬히 보거든요. 뭐 덧글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멤버십 분들 또 남기시는 이제 그런 어떤 댓글들 체크를 하는데, 이 성장주들이 이제 본전을 왔거나 본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뭐냐? 매도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본전 왔는데 팔아야 될까요? 이 질문이 최근에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팔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대중심리학적인 부분이고요. 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리상에 나타나는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수가 이제 대중이, 본전 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많이 이쪽에서 개인이 들어왔는데, 이런 조정을 보이다가 재차 이제 여기쯤 오면 본전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 욕구를 가지거나, 왜냐면 5, 6개월 정도 물려 있다가 본전 왔다. 그러면 이제 본전 심리가 발동되고, 또 오랜 기간 이렇게 지쳤죠. 그러니까 그게 심리예요. 주식은 심리가 뭐 성공의 어떤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대중 심리를 벗어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좀 사고하는 어떤 뭐랄까 방식이라든지, 접근하는 어떤 방식들이 일반인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하고 분명 다르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야지 주식으로 큰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 본전 심리가 가장 많이 발동되는 그런 어떤 구간대에 있습니다. 성장주들. 근데 저는 뭐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겠지만, 솎아내야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본전 왔다고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따가 뭐 종목들 보면서 한번 체크 드리죠.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까지 움직였으니까 하이닉스가 추세 전환의 어떤 흐름이 전개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 순환매 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체크가 되고, 한번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0.7% 올라서 3249포인트 해서 뭐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이제 점진적으로 또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이제 200여 종목 가까이 많았고요. 강한 어떤 흐름. 2차 전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강했다. 그리고 코스닥도 0.3% 정도 올라서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991포인트 마감했는데요. 상승 종목수가 200여 종목 이상 많았고요.
코스피보다 약했던 거는 결국은 큰 종목들이 오늘 좀 더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은요, 사실상 좀 중요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KRX 300,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의 어떤 정기 변경에 의해서 좀 수급이 패시브적으로 좀 움직인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어쨌든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1,700억, 2,600억 각각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도합 한 2,000억 정도 순매도 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코스피 지수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 짓는 흐름에서 우상향의 좀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간대로 가고요. 미국이 이제 또 S&P 지수가 신고가를 냈죠. 코스닥 지수도 여기서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봉 차트 어떤 개념에서 이제 영망치형으로 이렇게 21선, 5일선까지 돌파시켜주면서 되돌리는 흐름. 이거 이제 추세 전환 신호로서 좀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이제 양봉 마감했다는 거,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었다 생각되고요. 오늘도 뭐 2차전지, 코스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소재주들은 이제 좋았고, 주요 바이오주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마감될 수 있었던 것 같고, 5G 쪽도 이제 나쁘지 않았었죠. 이노와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강한 흐름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성장주 쪽의 키를 이제 다시 잡으면서 좀 가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 미국부터 보죠. 미국 S&P 지수가 지난밤 이제 신고가 흐름입니다. 4,239포인트. 나스닥도 0.7% 올라서 거의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다우 지수도 플러스 마감. 그래서 미국 지수들도 이제 본격 가는 챕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 다시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또 지수를 압도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미국도 간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 증시도 오늘 뭐 그냥 똔똔이었어요. 그냥 니케이 증시 보합 정도. 홍콩, 대만도 0.3%씩 올라서 그냥 그닥 그런 정도. 중국이 좀 밀렸네요. 0.58%. 그래서 큰 어떤 이슈라든지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무난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을 보면 SK하이닉스가 2,600억을 순매수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조금 고민했어요. SK하이닉스를 싹 담아버릴까? 왜냐면 이게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로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삼성전 물량을 적지 않게 들고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그래서 사실 결과론적인 거지만 조금 오늘 이렇게 4% 이렇게 튈 때 어제 전환 신호가 맞았구나 딱 이렇게 좀 확신이 왔는데 사지는 않았어요. 삼성자 들고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사진 않았는데 살짝 좀 오늘 급등하면서 아쉬움은 좀 있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쌍끌에 순매수했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같이 갈 거고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별 떨어질 이유까지도 아닌데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반발 매수가 보다 더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 순매수 쪽에서 1위 2,600억. LG화학이 오늘 마감 동시효과에서도 급등하면서 5.3% 상승을 했고요. 오늘 2차전지의 날이니까 그래서 2차전지가 조정이 전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조정 볼까 했는데 오늘 그냥 쳐버리네요. 그래서 이거 성장주 지금 빨리 순환매 돌리면서 수급을 이쪽으로 빡빡빡 이렇게 몰고 있구나 지금 약몰이 하듯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자금들이 그냥 성장주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빠른 어떤 회전을 지금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순환매 차례차례 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움직이고 또 반도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BBIG가 한꺼번에 그냥 확 하루에 그냥 그러진 않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어떤 자금 자체가 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이제 밀어 올리고 서로 이제 손잡고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 움직인 거는 성장주 귀환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거의 99% 딱
찍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지금까지 잘 인내하시고 전략을 고수하시고 일관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 상당한 몇 개월 상간의 어떤 기간의 그 기다림 끝에 본전 났다고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차바이오텍이 올라와서 이제 플러스 구간에 아마 전부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분석 영상을 올리고 나서 뭐 지금 최고가 위치니까 결국 이제 그 6개월, 5, 6개월 상간의 어떤 기다림이 지쳤기 때문에 이제 본전 오니까 매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걸 극복하는 게 또 큰 수익을 내는 어떤 중요한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삼성 SDI도 이제 4.5% 상승했고, SK이노베이션 1.8% 상승. 전부 다 이제 1,0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순매수, 동시 순매수 잡히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오늘은 배터리가 주인공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더 강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이제 1등 업체죠. 요것도 중요한 요 중장기 이평선에서 팡 이렇게 전환됐잖아요. 수급도 좋고. 그리고 지수 ETF 올라가면 이익 나는 요 ETF도 이렇게 순매수 최근에 계속 들어오죠. SKC도 뭐 당연히 2차전지 소재해 주니까요. 포스코, 현대제철은 뭐 철강 쪽인데 이렇게 들어왔네요. HMM도 들어왔고, 현대차도 이렇게 수급 쪽으로, 현대차 그룹주, 전기차죠. 현대위아, 대한항공도 뭐 컨택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항공도 이제 괜찮죠.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좀 상승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셀트론도 오늘 그래도 쌍거리 수급이에요. 물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서 셀트론도 차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보면 2차전지 소재들이 좀 많죠. 첨보, 에코프로 BM이 이제 2차전지 소재들로서 수급이 이제 제일 좋은 1, 2위. 덕산네오록스 이제 OLED 쪽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조식들도 오늘 뭐 조정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뭐 미용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계속 흐름 좋은 거, 수급도 좋고. 그리고 JYP 엔터는 이따가 리포트 좀 읽어드릴 텐데요. 요거 여기서 거의 뭐 그냥 싹쓸이 했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그래서 그 이유가 있고, 컨택되면 가장 레버리지가 높을 만한 그런 엔터 회사로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는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SM도 7% 상승. 그래서 최근에 엔터주들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좋다. CJ ENM도 이제 그런 범주에서 좋은 흐름이다. 결국 사람들이 이제 컨택이면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좋을 것이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셀리드는 오늘도 4% 급등. 근데 이제 좀 위험한 위치에 도달해 있고요. 오스코텍 2.7% 상승, 수급, 쌍거리 수급. 앞타바이어도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좀 분석을 해드린 종목인데 괜찮은 위치에 좀 도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SD팜 이런 것도 오늘 이제 돼지고기 가격 이제 올린다, 햄 뭐 이런 거, 소세지 가격 올린다 해가지고 CJ 프레시웨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12% 상승. 그래서 보시면 오늘 2차전지 좀 많았고, 뭐 엔터주들 좀 있고 바이오주들 좀 있고, 여기 이제 순매수 상위에 좀 잡혔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성장주의 기환이죠. 성장주의 기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BBIG가 이제 다시 주도권을 쥐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뤄낼 수 있는 뭐 가장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가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움직임이 시작했죠. 6, 7개월에 이제 뚜렷한 어떤 조정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또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구간대 들어왔다. 때가 중요해요. 때. 결국 이제 업종별, 주도주별 이제 순환매상, 어떤 순환매 논리상 때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기간 좋은 가격종을 받아가지고 개인들 관심도에서 떨어진 지점부터 이제 올라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그래요. 수십 년의 증시 역사, 수백 년의 증시 역사에서 항상 그런 거예요. 결국은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4, 5개월 정도 조정을 거쳤죠.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보여지는데요. 전 한 일주일 정도 뒤 정도면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와, 오늘 확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화끈한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중 노동성이 빠르게 지금 이쪽으로 이제 유입되는 흐름인 것 같고, 그만큼 또 지수를 올려치려는 그 이제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또 이제 인터넷 쪽으로 이제 카카오가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낸다는 거, 그리고 네이버도 약진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또 성장주가 또 주도하는 장세가 되고 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신장 모멘텀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넷마블이 신작 낸 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특히나 이제 크래프트라는 이 대어가 이제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상장하면 NC소프트보다 높은 시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부흥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주도하는 요 이제 네 가지 BBIG가 다시 또 도래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정도 또 덧붙인다면 친환경이죠. 예. 오늘 이제 수소 쪽하고 뭐 태양광 풍력도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같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5, 6개월 정도의 어떤 시장의 교훈을 좀 얻어보자면, 사실 연초에 이제 모든 이들이 간다, 강세장, 성장주 외치긴 했죠, 사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제 분명해 보이면 시장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늘 다수의 의표를 찌르면서 다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한 5, 6개월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의 원리상 성장주의 어떤 주도권, 그리고 강세장의 어떤 패턴이 후반전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 체크할 부분은요, 미국에서 결국은 인플레 서프라이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게 나왔어. 5%. 그래서 예상치 뭐 4.7%를 상회했고, 전월 4.2%를 이제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뭐 기저효과가 컸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공급단에 어떤 쇼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 그리고 수요가 이제 갑자기 이제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어떤 수급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이렇게 좀 시장이 판단한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결국은 시장은 다시 또 제갈길 간다. 결국은 이제 6월부터는 이 기저 효과가 거의 뭐 해소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는 이번 달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5월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한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예정된 수순 같은,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 우려, 뭐 금리 우려, 긴축 우려, 테이퍼링 우려가 뭔가 쇼였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조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정 명분으로서 딱 그게 가장 투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시각을 양분시켜 가지고 수급을 분산시키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생각이 좀 도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도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이제 지수 정기 변경 이제 예정일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 11일 이렇게 리밸런싱을 실시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쪽에서는 편입되는 종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수급도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편출된 건 이렇게 뭐 빙그레, SBC 삼립, 한일 현대시멘트, 남선알루미늄, 태영건설, 애경산업, 삼양사. 근데 뭐 이게 편입됐다고 다 올라가고 편출됐다고 다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죠. 뭐 최근에 뭐 이런 것들 좋잖아요. 흐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서 뭐 투자 전략을 짜는 거는 좀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킹하다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연관성이 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계적인 수급은 왔다 갈 수 있는데요.
어떤 흐름을 깬다든지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부분에 뭐랄까 몰입돼가지고 전략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뭐 박셀바이오 이제 이런 것들은 편입이 됐네요. 코스닥 150 그리고 편출된 종목은 뭐 이렇게 좀 되는데요. 이 중에 제가 커버했던 종목들이 뭐 안트로젠, 뭐 노바백스, 신흥 SEC 뭐 최근에 흐름 되게 좋잖아요. 네, 오늘도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편출된다고 해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그 장 마감쯤에 해가지고 수급상 굉장히 큰 변동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상하프로테크라는 기업인데 이제 뭐 수소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요게 이제 보시면 기관이 27만 주,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평상시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 나온 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 이런 것도 뭐 평상시엔 거래 없는데 투신이 42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평상시랑 다른 흐름이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 에코프로 같은 게 이제 분할을 하면서 ETF 단에서 2차전지 ETF 단에서 사실상 에코프로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뭐 에코프로 이제 HN이라는 그 환경 관련된 기업들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기계적인 수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61만 주가 나오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 것 같고, 에코프로 HN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기관이 27만 주, 투신이 39만 주, 와, 딴 데서는 샀네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산 거죠. 여기서는 야 이거 뭐 펀더멘털 요인이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수급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저는 다시 회복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펀더멘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랬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음식료 쪽 얘기입니다. 햄 소세지 9.5% 인상, 치솟는 돼지고기 값에 백기다 해서 야 이거 맞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CJ 제일다행이라든지 뭐 롯데푸드 같은 기업들, 대상, 뭐 동원 F&B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제 가격 인상이 하반기에 좀 많이 단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음식료 업종이 제가 볼 땐 사이클을 좀 타는 흐름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우주 관련된 섹터군은 하반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당정 차원에서도 이제 우주산업 TF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을 시켰다. 그래서 우주산업에 대한 입법과 예산 확보가 이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우주산업이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그리고 정부 단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예산도 이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발언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 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당정청은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산업은 여기서 주식의 관점에서도 10배거가 이제 속출할 거란 말이죠,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 우주 산업 그리고 우주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하고 또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홀딩해 나갈 예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 뭐 단기적으로 보시 마시라 얘기를 드린 게, 저 굉장히 이쪽에서는 굉장히 고수익을 노리고 지금 분석하고 진입하고 종목들을 계속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1, 20%, 2, 30% 먹으려고 뭐 여기 우주항공 관련주들 분석하고 종목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7월 20일에는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이제 자신이 그거 운영하는 우주항공 회사 블루 오리진에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 가잖아요. 예, 뭐 심우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km 단에 거기를 이제 가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예,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이벤트라 생각해요. 예, 세계 최고의 이제 가프가 야 그거 잘못되면 그거 진짜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다. 와, 이 임팩트 크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본물 터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야 누구나 이제 우주로 가고 싶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야 제프 베조스가 그걸 타고 갈 줄은 몰랐네요. 예, 7월 20일에 이제 유인으로 간다고 했는데 한 명은 민간인을 태운다 했거든요. 야 근데 그게 제프 베조스라니. 예, 정말 엄청난 임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도 같이 동반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쪽 회장도 야 내가 먼저 갈려 했는데 이래가지고 아마 이제 거기서도 속도를 아마 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 전쟁이다 하반기. 예, 이렇게 좀 보시고 우주 쪽은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예, 주식 관점에서도 계좌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이제 주요 핵심 업종으로 이제 섹터로 저는 바이오를 항상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한 축으로 또 우주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는 이 관련된 주들을 단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정말 레벨업 시켜주는 종목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미국 진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공식화했어요. 예, 뭐 LG나 이제 SK는 지금 미국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선언하고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SDI는 야 이거 계속적으로 뭔가 좀 확실한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입에서 나왔어요. 검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는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대감을 좀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확정 짓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 시점 뒤가 아마 될 거라 보고요. 그게 맞죠. 예, 그 총수가 발표를 해야죠. 예,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큰 이 진출 모멘텀, 선언 모멘텀, 투자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도 소문이 있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나와야 아마 뭔가 좀 확정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SDI도 주목받는 어떤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전자 쪽도 이제 좋은 소식 나왔죠. LG 마그나가 이제 7월 달이잖아요. 이파워트레인에서 마그나하고 같이 합작 법인하는 그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마그나는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대부분의 과정을 마쳤다. 지난 3월 주주 통해를 통해 VS 사업본부 내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에 대한 물적 분할을 승인했으며 각국의 기업 결합 심사도 대부분 끝난 상태다. 이 절차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LG전자는 VS 사업본부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LG 마그나로 이동시킬 예정이며 그린사업부 소속 직원은 이미 일부가 LG 마그나로 소속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서 MC 사업본부 인력도 100여 명 이동한다. 1000여 명의 인력으로 시작하는 LG 마그나의 출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LG 마그나 CEO로는 LG전자 VS 본부 김진용 부사장과 김영남 부사장, 신용철 전무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임원이 CEO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전 세계 시장에 이제 공장을 건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사업이 이제 전개되겠죠?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다시 또 재상승 구도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 뭐 TV나 가전을 많이 판다고 해서 밸류를 높게 쳐줄 수 없잖아요, 사실. 밸류를 가전하고 TV를 많이 판다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서 뭐 퍼밸류를 20배를 주겠어요, 30배를 주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LG 마그나가 출범하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찍히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뭐 PSR로 매겨주던 뭐 퍼밸류로 한 2, 30에 고밸류를 주던 이런 식이 되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국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가전 TV 이런 데서 아무리 뭐 매출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총을 올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가 없다. 멀티플이 올라가는 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지금 애플카 쪽도 뭐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향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종목을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JYP 엔터인데요. JYP 엔터는 제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수급을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싹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런 어떤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시총도 이제 이 정도 1조 4천억 정도에서 뭐 덩어리 자금들도 이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캐파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보죠. 일단은 키움증권 리포트인데요. 컨택트 재개 시 가장 높은 레버리지 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38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별로 이제 아티스트들 활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컨택트가 되면 일단은 돔 콘서트부터 해가지고 콘서트 같은 것들이 재개되면 이건 뭐 이익의 레버리지가 얼마나 높겠느냐. 그래서 뭐 스트레트 키즈 같은 이 멤버 빼고는 뭐 음반 활동 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음원 성장에 따라서 1분기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창사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안 되겠느냐. 그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요. 트와이스 글로벌 실적, 그리고 유튜브 매출 성장, 중국 음원 공급 계약 등이 반영되면서 콘텐츠 매출 비중 확대가 나타나 원가율 개선이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용 나간 게 별로 없이 이 콘텐츠, 뭐 디지털적인 콘텐츠잖아요.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음원 공급 계약.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고, 컨텐츠 재개 시에는 가장 높은 레버리지가 기대된다. 트와이스 팬덤이 국내와 일본을 넘어서 지금 글로벌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총을 만들어준 큰 공신을 한 거는 트와이스였죠. 근데 트와이스는 국내나 일본 정도에서 좀 인기가 많았고, 이제 글로벌로 확대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 키즈와 있지의 신인 모멘텀, 이것도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고요. 갓세븐이 해체한 거는 뭐 별로 안 좋았지만 2PM은 저도 좀 많이 들었던 그런 가수네요. 노래를 2PM 복귀로 단숨에 일본 돔 공연이 가능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보한 것도 컨택트 재개 시 높은 레버리지를 낼 포인트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JYP 엔터의 이제 시총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동의는 제가 볼 때는 니주입니다. 작년 4분기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본보기를 보여준 니주는 4월 발매한 싱글 2집의 판매량이 46만 장으로 성장하면서 콘서트와 MD 포텐셜이 다시 한번 무게감을 실어주었다. 이는 니주의 보이그룹 버전, 라우드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되며 탄력적인 신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그런 실적적인 어떤 측면을 좀 보면요. 올해는 1600억 매출에 540억 영업이익, 퍼밸류 32배. 내년에는
나아진다고 이제 컨택트가 이제 재개된다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예상한 매출이겠죠. 1,900억에 영업이익은 730억, 퍼밸류로는 25배.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시총이 형성되는 거는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가지고서 이제 형성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컨택 상황에서 어떤 엔터사가 가장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고무적인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요거를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아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을 거고, JYP 엔터를 가장 최선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도 한번 볼게요. 기대되는 화려한 파티. 제목이 딱 끌려가지고 한번 딱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주가를 형성하고 시총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의는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기대감을 가장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트와이스를 능가하는 니주 해서 지금 스트레이 키즈도 이제 성장하고 있지만 데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이 니주,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기업 매출이 90억 원에 달한다. 4월 발매된 싱글 2집이 46만 장 판매된 점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 니주 기업 매출은 8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들이 향후에 좀 즐비할 것 같은 그런 예감들이 있고요.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예측하는 올해 매출은 1,700억, 영업이익은 620억, 퍼밸류로는 28배, 30배 미만, 내년도는 2,200억 매출에 750억 영업이익, 퍼밸류는 23배 정도.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는 투자하고 싶은 그런 엔터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정말 뭔가 좀 고무적인,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서 가장 추세 전환으로서 확연하게 좀 확률상 높여진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만기 전후해가지고 이제 발생된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주의 대부분이 지금 빠른 순환매를 돌리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6월달은 그리고 6월달, 7월달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인내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좋은 어떤 동행길, 흐름, 성장주의 귀환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불금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는 또 저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종목들, 방안들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